계단 한 칸 내려가는데 다리가 순간 툭 풀린 적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그냥 걷던 길이 요즘은 유난히 길게 느껴지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쑥 일어나지 못하고 몸을 한두 번 흔들어야 겨우 일어나시나요? 멀쩡히 걷다가도 발끝이 걸리고 괜히 비틀거려서 깜짝 놀라는 날이 늘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다리 힘이 풀릴 때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되는 이유와 근감소증이 보내는 시작 신호, 그리고 지금부터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백세TV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과장 없이 따라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쉬운 말로 전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근육을 그저 몸매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모양보다 기능이 더 중요해집니다. 근육은 걷고 서는 힘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처리하고 관절을 받쳐주고 넘어지지 않게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근육량과 근력은 보통 30대 초중반 무렵 가장 좋고 그 뒤로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수록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던 일들이 어느 순간 버거워집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장바구니 들기, 버스, 계단 오르기, 바닥에서 일어나기 같은 평범한 일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최신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근감소증은 결코 드문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5세 이상에서는 근감소증과 근력 저하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겉으로 말라 보이지 않아도 근육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다리 힘만 약해지고 배는 나오고 허벅지는 가늘어지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에 힘이 툭 풀리는 느낌입니다. 특히 내려갈 때 무릎과 허벅지 앞쪽 근육이 몸을 잘 버텨줘야 하는데 이 힘이 약해지면 순간적으로 주저앉을 듯한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계단에서 유난히 난간을 꼭 잡게 되고 발을 한 칸씩 조심조심 내딛게 된다면 그냥 겁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하체 근력이 약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본인은 천천히 걷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옆 사람보다 자꾸 뒤처지고 신호등이 짧게 느껴진다면 몸이 벌써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 근육은 아래에 있는 혈액을 위로 올리는 펌프 역할도 합니다. 이 힘이 떨어지면 다리가 쉽게 피곤하고 걷는 동작도 무거워지면서 걸음이 작아지고 느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났는데 요즘은 팔걸이를 짚거나 무릎을 밀어야 일어난다면 하체 근력이 약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파처럼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힘들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근육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고 물렁해지는 느낌입니다. 허벅지나 종아리를 만졌을 때 힘이 꽉 차 있는 느낌보다 살이 흐물흐물한 느낌이 강해졌다면 근육의 질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손으로 만져서 혼자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 바지핏이 달라지고 다리가 가늘어졌는데도 힘은 더 없는 느낌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자주 비틀거리거나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평지에서도 한쪽으로 휘청하거나 신발 끝이 자꾸 걸리거나 방향을 바꿀 때 몸이 흔들린다면 하체 근력과 균형 능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지기 직전의 작은 휘청거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것이 관절 통증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관절을 받쳐줘야 할 근육이 약해져 부담이 커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집안일 조금 하고 나서 유난히 다리가 후들거리고 외출 한번 하고 오면 하루 종일 주저앉고 싶다면 이것도 몸의 체력이 떨어진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 아주 간단히 점검해 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계단을 전보다 무서워하는가? 나는 걸음이 느려졌는가? 나는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는가를 떠올려 보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확인법 하나는 의자에서 5번 연속 일어나 보기입니다. 팔을 최대한 쓰지 않고 해봤을 때 유난히 힘들거나 속도가 많이 느리다면 하체 근력을 챙길 때입니다. 또 하나는 평소 걸음 속도를 보는 것입니다. 집 안이든 공원이든 짧은 거리를 걸을 때 예전보다 보폭이 줄고 발을 끄는 느낌이 있으면 몸이 보내는 변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잠깐 서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도 버티기 어렵다면 균형 운동과 하체 운동을 서둘러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반복되는데도 계속 심해진다면 그냥 운동만 하며 버티지 마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체중이 줄고 힘이 빠지고 자꾸 넘어질 뻔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한쪽 다리만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심한 통증이 있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함께 오면 근감소증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혈당과도 깊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많이 처리하는 곳이 바로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줄면 혈당 관리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과 당뇨는 서로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흔들리고 혈당이 흔들리면 다시 근육 건강이 나빠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음식, 그 중에서도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서는 근육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 중요하지만 하루 3끼에 단백질을 나누어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시니어의 경우 한 끼에 고품질, 단백질을 어느 정도 충분히 먹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한 끼에 단백질 반찬이 눈에 띄게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란은 아주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준비하기 쉽고 먹기 편하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좋아서 나이 들수록 활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계란만 2개 먹고 나머지 식사가 부실하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란에 두부, 생선, 우유, 요거트 같은 음식을 잘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콩나물이나 콩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값이 부담되지 않고 식탁에 올리기 쉬워서 꾸준히 먹기 좋고 다른 반찬과도 잘 어울립니다. 두릅 같은 봄나물도 식단에 다양성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한 음식이 기적처럼 근육을 살려주는 것은 아니니 여러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돌려가며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단백질 제한을 듣고 계신 분은 무조건 많이 드시기보다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건강식도 내 몸 상태에 맞아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아침은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을 너무 허술하게 먹으면 오전 내내 힘이 없고 하루 전체의 단백질 섭취량도 쉽게 부족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 두부, 플레인 요거트, 우유나 두유 중에서 2-3가지를 조합해 보세요. 밥을 드신다면 계란찜이나 두부 반찬을 꼭 하나 붙여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점심에는 생선, 살코기, 두부조림, 콩반찬 가운데 하나는 중심 반찬으로 두세요. 국물만 드시고 넘어가는 식사는 근육 입장에서는 너무 허전합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단백질을 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구이, 두부, 달걀 요리, 닭고기, 콩 요리를 가볍게라도 넣어주세요. 간식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우유 1컵, 무가당 요거트, 삶은 계란, 두유, 견과류 한 줌은 군것질을 줄이고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걷기는 중요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근육에 힘을 쓰는 자극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하셔도 좋고 익숙해지면 10번씩 2~3번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나 싱크대를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면 종아리 근육과 균형 능력을 함께 깨울 수 있습니다. 벽을 밀듯 하는 벽 짚고 팔 굽혀 펴기도 좋습니다. 팔 운동 같지만 몸통과 어깨, 가슴, 자세를 함께 살려줘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옆으로 다리 들기나 제자리 무릎 들기도 좋습니다. 엉덩이 옆 근육이 살아나면 걸을 때 몸이 덜 흔들리고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균형 운동도 꼭 넣어주세요. 의자를 잡고 한 발 들기, 일직선으로. 천천히 걷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나란히 두는 연습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10분만 정해놓고 의자 일어나기, 뒤꿈치 들기, 제자리 걷기, 한 발 서기를 묶어서 해보시면 충분히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계획도 단순하게 잡으세요. 걷기는 거의 매일, 근력 운동은 주 2번에서 3번, 균형 운동은 주 3번 정도만 잡아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노년층 운동 가이드도 비슷한 방향을 말합니다. 65세 이상은 주 150분 이상의 활동과 함께 근력 운동,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고 겁먹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다면 하루 5분, 10분부터 시작해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원문에 있던 아침 걷기 습관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 공복이 불편한 분은 물 한 잔과 견과류, 조금 또는 가벼운 우유나 두유 한 잔 후에 걷는 쪽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숨이 약간 차고 몸이 살짝 따뜻해질 정도면 좋습니다. 너무 느릿느릿 산책만 하는 것보다 내 몸이 조금 일한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도움이 됩니다. 당뇨약을 드시거나 어지럼이 있는 분은 공복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 상태에 맞춰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샤워할 때 종아리를 따뜻한 물로 데운 뒤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이것이 근육을 직접 키워주지는 않지만 다리를 자주 풀어주고 순환을 돕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천천히 양손으로 쓸어 올리고 종아리 옆과 뒤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 시원하다 싶은 정도가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오래 보거나 휴대폰을 오래 보는 날일수록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 다리를 움직여주세요. 잠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잠이 너무 부족하면 몸을 움직일 힘이 떨어지고 다음날 운동도 미루게 되어 결국 근육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햇볕을 조금 쬐며 바깥으로 나가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와 햇빛, 생활 리듬이 함께 맞춰지면 몸 전체가 훨씬 덜 처집니다. 체중을 빨리 빼겠다고 밥만 확 줄이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살보다 근육이 먼저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무리한 다이어트가 다리 힘을 더 빼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체중 숫자보다 내 몸의 기능입니다. 혼자 화장실 가기, 장보기, 버스 타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것이 바로 삶의 힘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게 반응합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자극을 주면 몸은 생각보다 성실하게 변합니다. 처음엔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면 어느 날 일어날 때 덜 끙끙대고 계단도 덜 무섭고 걸음도 조금 가벼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오늘 의자 일어나기 몇 번 했는지, 걷기 몇 분 했는지, 계란이나 두부를 먹었는지 적어보면
내 몸의 변화를 훨씬 잘 보게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배우자와 서로 체크해주고 부모님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면 함께 식사와 운동을 챙겨드리면 좋습니다. 많은 낙상은 갑자기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작은 신호가 쌓여 있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비틀거리고 의자에서 힘들게 일어나고 계단이 무서워지는 과정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다리 힘이 풀리는 느낌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몸이 조용히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주 하나만 정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더 챙기기, 두부 반찬 추가하기, 우유나 두유 한 잔 마시기처럼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운동도 하나만 정하면 됩니다.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 뒤꿈치 들기 10번, 벽 밀기 10번, 이것만 해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는 종아리를 한 번만 더 쓸어 올려보세요. 내 다리를 매일 살피는 습관 자체가 건강의 출발점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가능하면 잠깐이라도 걸어보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집 앞 골목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자꾸 걸음이 느려지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시면 이 영상을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찍 알아차릴수록 훨씬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오래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생활하는 힘을 지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빼먹어도 다시 하면 되고 천천히 해도 꾸준하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다만 자꾸 넘어질 뻔하거나 한쪽만 유독 약하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꼭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운동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큰 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자주 움직이고 근육을 조금씩 깨우고 내 몸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 결국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강한 방법입니다. 다리 힘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은 몇 달 뒤의 걸음을 분명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다리를 살리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라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행복100세 TV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